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인 어제 1월 3일 날 국민의힘은 한파당 홍역을 치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김종인의 선대위 전면 개편 방안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신지혜가 사퇴하고, 그리고 윤석열의 일정 중단이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김기현과 김한길 등 당직자들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위 총사퇴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날, 일요일 날 오후에 권성동 사무총장 겸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선대위 본부장 일괄 사퇴안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월요일 날 오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1월 3일 월요일 날 오전에 신지혜 부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월요일 윤석열 후보는 11시간 동안 당사에 머물면서 선대위 전면 실시한 후속 대책 논의를 하게 됩니다. 4일도 후보가 모두 다 일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직자들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우선적으로 이준석, 김한길, 신지혜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과 신지혜 부위원장이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체 책임질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최근에 이준석 씨의 동정과 언행을 보게 되면 이준석은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1월 3일 날 월요일 오후 2시 당 의원총회에 불참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 열렸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하겠다면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사퇴를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1월 3일 날 오후 4시 40분 무렵에 당 대표실에서 잠시 나온 이준석은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 여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단련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당대표 사퇴를 거부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은 특히 일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사퇴 카드를 들고 나온 데 대해서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시면 즉각 당대표는 대체 멤버를 준비해서 투입하겠다, 이렇게 공석에 다른 최고위원을 임의로 임명해서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를 임명할 거냐라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농담이긴 합니다만은 이준석이 얼마나 가볍게 처신하는지 이렇게 답합니다. 안철수를 임명할 수도 있지.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날 이준석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받은 걸 형태로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 중이던 의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의총장에서 한 의원이 이 내용을 소리내서 읽자 의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대표가 의원총회에 왜 안 나오냐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사퇴론이 분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총회 이후에 배현진 최고위원은 당 대표실을 찾아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 같은 의원들의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와 면담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부러 기자들에게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냐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이준석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기름 붓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당대표로서 좀 무게감 있게 그렇게 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이날 오후 늦게 기자들과 만났어도 다시 한번 사퇴 불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 거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거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저는 절대로 당대표직을 사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당대표직을 절대로 사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더 합니다. 내일 오후쯤에는 상황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2일 일요일부터 실시된 공병호 TV의 긴급 설문조사 이준석은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6만 7천 명이 다음의 문항에 답을 했습니다. 이준석 적당히 윤석열 후보를 흔들다 그냥 자제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윤석열 후보를 계속해서 흔들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6만 7천 명이 투표를 했고 그중에서 94% 압도적인 다수가 대선 끝까지 이준석은 윤석열을 흔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94%나 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멈출 것이다. 이준석 당대표도 생각이 있을 테고 아마 적당한 수준까지만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이 불과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라고 부르기에도 좀 부족한 94%가 대선 끝까지 말로써 국민의힘의 후보를 계속해서 가라앉힐 것이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6만 7천 명 가운데 정말 압도적인 다수가 94%가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의 앞길에 장애물로 그렇게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은 보통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선대위 쇄신안을 보더라도 결국은 김종인도 살아남고 그리고 이준석도 결국 살아남는 쪽으로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김종인 씨의 어떤 판단에 따른 그런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6만 7천 명 정도가 답한 것은 거의 좀 편향된 그런 다소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의 답변이기입니다만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준석 씨의 당대표 사퇴가 없고 그런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렇게 답한 것을 보면은 그의 권력 의지가 또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파장을 불러일으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